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전식 도로가 들어섭니다. 삼복도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중간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미국 결합심사가 발표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동백패스에 이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삼복도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중간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회전식 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 망향로와 이 보동길 위아래 두 도로를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입니다. 이 나선형 모양의 도로로 대형마트 진출입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회전식 도로는 길이 131m, 폭 8.8m로 만들어 차량이 5바퀴 돌면 이 아래쪽 보동길이나 위쪽 망향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단절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정주 환경 개선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망향로와 보동길에는 중간 연결도로가 없어 이 운전자들은 직선 거리로 70m에 불과한 거리를 1.4km가량 돌아가야 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전식 도로가 설치되면 이러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 사거리에서 보동길을 거쳐 망향로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까워서 좋고 교통하기에 그리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횡단하기도 좋고 모든 점에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을 위한 보행 환경도 개선됩니다.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전식 도로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2025년 12월 말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미국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미국 결합 심사가 발표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미국 승인 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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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심사는 세계 주요 경쟁당국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미국 심사는 빠르면 오는 6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가 만약에 기업결합심사가 나버리면 대한항공이 그 모든 결정 권한을 쥐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차피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천을 허브를 삼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후에는 완료 이후에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전에 미국의 승인 이전에 정부나 산업은행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이때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조건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총 자산에 포함돼 신고됐다며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의 간철이 될까 말까. 이미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뒷짐을 지고 대한항공의 편에 서서 지금 기업 결합을 어찌 보면 정부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부산시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이 나서서 그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미국의 결합심사 이전에 우리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되는 그 정도로 절박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이후로는 정말 어떤 전망도 이제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좀 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와 산업은행은 기업 결합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에 이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에 송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은 간편합니다. 동백전 앱에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고 보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후 보내면 됩니다. 송금액은 1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송금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만 원부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전 최대 보유 금액이 월 150만 원이기에 이 이상 송금은 불가합니다. 이때 송금액은 충전 금액에서만 빠져나갑니다. 적립된 캐시백이나 정책 지원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또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도 송금이 안 됩니다. 송금 받는 사람에겐 동백전 앱에 알림창이 뜹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 표출 여부에 따라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앱 위에 숫자가 표시되긴 하지만 앱 안에선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송금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때문에 송금 후 받는 사람에게 수락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송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알림 표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백전 앱에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인 자립꿀단지 기능도 추가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으며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크루즈가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 들뜬 표정이 역력합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부산 모항 크루즈, 즉 부산을 거쳐가는 단순 기항과는 달리 3박 4일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한 코스로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의 크루즈선입니다. 오는 9월 21일까지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 정원 3,700여 명에 달하는 크루즈가 부산을 모항으로 총 9항차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크루즈를 통째로 빌리는 전세선 형태의 크루즈가 잇따라 운항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일본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한일 양국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국한 일본인 관광객만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평소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북적이는 관광객의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17만 명이 부산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크루즈가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와 글로벌 선사 마케팅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을 설립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욕설과 협박 등 악성 민원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까지 공개된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악성 민원인은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자체 누리집 조직도에는 업무별 담당 직원의 연락처와 직위,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공개해온 정보 가운데 앞으로 공무원의 실명은 빠질 예정입니다. 이름과 사람이 특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오늘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3년간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연평균 46,500여 건, 폭언이 5건 가운데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상황별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에는 민원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앞으로는 민원인과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내용을 녹음합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공무원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 담당자는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원 부서의 역량을 높이려고 경력자를 해당 업무에 먼저 배치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부산시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효행 유공자를 시상했습니다. 8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엔 효행 수상자와 가족 등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이날 효행자 8명과 3개 단체에 효행상을 수여하고 시청 어린이집 원생의 합창과 마술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7년 연속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부문에서, 부산체육고와 경성전자고는 학교 부문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특히 학교의 월평균 학교장터 이용률은 30.5%로 2위인 전북교육청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는 부산 지역 6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수기 9천여 대, 저수조 2천여 곳, 옥내 급수관 1,000여 곳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98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03개 학교의 특수점검을 추진합니다. 공기질 점검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기질 관리 지침에 따라 특별점검을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축물의 안전성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도심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목욕탕 굴뚝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굴뚝 대부분이 노후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 실태를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내의 한 목욕탕 굴뚝. 30m가량 높이의 굴뚝 중간 콘크리트가 깨지면서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녹물이 가득 묻어 있고 깨진 콘크리트가 널려 있습니다. 시내의 또 다른 목욕탕 굴뚝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설치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고 깨져 있습니다. 길 건너 목욕탕 굴뚝은 그나마 상태가 낫지만 이미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위험하죠. 지금 이제 철사로 이렇게 감아놓고 옆에는 저 한 5, 6년 전만 해도 저러지 않았거든요. 바람 한번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다 떨어지고. 과거 목욕탕에서는 벙커CU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20m 이상 굴뚝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목욕탕 연료가 대부분 가스나 전기로 바뀌면서 이런 굴뚝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굴뚝을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한 5m 정도 잘랐습니다. 한 칸에 나가는데 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갖다 줬을 겁니다. 부산 지역 목욕탕 굴뚝은 지난 2019년 기준 600여 개. 이 가운데 절반인 300개 가량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굴뚝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고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가운데 노후굴뚝 철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구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주분들은 이미 폐업한 상태고 또 이 노후화된 굴뚝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흉물이 돼가는 목욕탕 폐굴뚝.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7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현금과 과자, 편지가 든 상자를 덕천지구대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기부자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 3만 원과 라면, 과자, 아이 옷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기부자는 2022년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익명 기부를 이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덕천이동은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성품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와 함께 따뜻한 점심 한 끼도 전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고요하던 사찰 마당이 활기로 넘쳐납니다. 중앙에 무대가 세워지고 한편에는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재료를 기계에 돌리고 면을 뽑은 뒤 소스를 부어 어르신들께 맛보일 짜장면을 내옵니다. 전문 주방장 솜씨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까지 더해지니 음식은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오늘 행사가 있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언니 동생들하고 같이 이 자리 와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겸 나온 지역민들은 이웃과 함께 봄을 만끽합니다. 친구들하고 와서 자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요 노래도 즐기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2부에서는 공연이 마련돼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경로 잔치격으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차니까 상당히 사람들도 호응이 좋고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지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사상구 모라동에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 화명동에 올해도 수십 가지 장미들이 꽃을 틔우고 있습니다. 봄의 절정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봄꽃 천지 화명장미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란 붓꽃과 수련이 연못을 장식했고 우거진 나무는 푸르름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5월 화명장미공원에는 꽃의 여왕 장미들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뜻하는 노란 장미서부터 감사의 꽃말을 지닌 분홍색 장미, 아기 얼굴만한 크기의 사랑을 뜻하는 붉은 장미까지 세계 곳곳에서 피고 있는 장미 50여 종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온 거예요. 향기도 좋고, 아니 우리나라 꽃인 줄 아는데 보니까 전신 다 외국 꽃이더라고. 근데 외국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속에 장미를 담으려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공원은 은은한 장미향, 갖가지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힐링되는 건 맞고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초록색에 뭐 빨간색 꽃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영농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곳에 장미가 피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우범지대였던 곳에 한 그루씩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해마다 휴게시설과 수종을 늘려가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곳을 찾는 상충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상가들이 다 매출이 오르고 송이가 커가지고 주민들의 상당 호응을 받고 지금 장미가 보니까 이제 개화기가 곧 돼가지고 12일 정도면 이게 피크타임인데 지금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보려면 함양도 오면은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명 장미공원 장미는 사계절 수종으로 6월까지 꽃을 피운 뒤 여름과 가을 다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편 올해는 수국이 식재돼 초여름 피어나 또 다른 절경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미래 첨단 기술 기업으로 꼽히는 업체 3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 의향을 밝힌 업체는 냉장고에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고모텍 주식회사와 대구에 본사를 둔 제약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아스트로젠, 그리고 빅데이터 정보기술 기업인 주식회사 쇼우테크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공장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 지원 웰컴 투 마음 쉼터를 운영합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5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요원의 1:1 맞춤형 심층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